네, 반갑습니다. 네, 김도경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자, 이 장세부터 먼저 약간 빨리 진단을 하고요. 오늘은 그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오해도 많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제가 진단을 하고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은 지금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변동성 박스장이다. 어, 박스장. 어, 이게 뭐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죠. 근데 일단 올 들어서 일단 그렇게 진단을 하고 정의를 하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장은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긴 하겠지만은 그 시세의 연속성이 조금 길어진 그런 시장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먼저 올랐던 주식들이 뭐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또 빠져 있던 주식은 또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시세 연속성 면에서 보면은 계속 빠지지도 않고 또 계속 오르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약간 이런 변동성을 동반한 박스장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하는 그 입장에서 좀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은 요즘은 조금 짭짤하고요. 속된 말로 지금 우직하게 일단 buy and hold, buy하고 hold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서는 또 그렇게 재미가 없는 그런 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상황은 계속 될 걸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게 평온을 좀 달리는 이런 정도의 시장입니다. 요 다음에 나올 시장은 산이 기대가 되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좀 떨어졌다가 산을 그릴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저 산을 그릴지 요런 것만 남겨져 있죠. 요 국면을 아직까지는 시장은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지금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시장 외적으로 그죠? 약간은 잡음이 있죠. 두 가지 잡음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의 지방은행에 대한 잡음들, 그 다음에 6월 초에 있을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상환 상향 조정에 대한 잡음들, 이딱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지금 시장은 상당히 그 눈치를 보면서 방향성이 없고 일단 변동성만 있는 그런 장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결국 포트라 그럴게요. 뭐 포트폴리오 이제 짧게 해서 포트폴리오란 것은 우리가 이제 경제 경영 쪽에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제 이거를 이제 위험 분산이라 그러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위험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트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위험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체계적인 위험과 또 당연히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체계적인 위험이란 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위험이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종합 주가지수를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종합 주가지수의 어떤 하락도 있을 수 있고 상승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종합이 움직일 때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매크로 지표랄지 아니면은 국제 정세, 또 국내 정세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가지고 시장의 종합 주가 지수를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그 종목 자체의 어떤 조건 나쁨보다는 시장 전체 흐름에 있어서 일단은 조건 나쁨이 결정됐었을 때에 그런 이제 체계적인 어떤 위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주가가 이제 이 빠진다고 전제를 했을 때 위험이고, 또 주가라는 것은 또 체계적인 또 위험이라기보다는 또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체계적인 뭐 기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시장은. 근데 어쨌든
이거는 체계적인 것은 뭐 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비체계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업에 대한 종목 기업, 기업 자체적으로 좋은 호재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악재가 나올 수도 있죠. 예. 거기에 대해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종목 자체의 어떤 위험과 기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포트를 구성을 할 때는 전체 체계적인 위험을 어떻게 그 분산하기는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은 이 비체계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분산이 가능하다 하는 이 이론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한 특정 섹터에다가 몰빵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몰빵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특정 섹터가 어떤 뭐 좋은 호재가 아니면 나쁜 악재가 발생됐을 때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 100%를 투자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익이 날 때는 크게 나고 손해를 볼 때는 크게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익의 변동성이죠. 일종의 수익과 손실의 변동성이죠. 이 변동성을 좀 줄여라 하는 것이 이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좋긴 좋죠. 좋긴 좋죠. 하지만 이 수익이 많이 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죠. 그 조치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몰빵입니다. 몰빵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예, 몰빵을 치면 예, 그게 이제 아다리가 잘 맞아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이 크게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몰빵이 들어갔는데 그 주식이 그 섹터가 떨어지면은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그 계좌는 아작이 납니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 편차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 변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변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이익이든 손실이든 간에 이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아주 평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자의 수익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평활해서 움직이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해서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포트폴리오는 아무래도 저기 패시브 펀드의 그 기관 투자가들이 이용을 한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이 포트를 구성을 하고 이 포트 안에 종목을 그 비중대로 그 어떤 시가총액 비중대로 기계적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편입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종합 주가지수하고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종합 주가지수가 올라가면은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이제 손실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종합주가지수란 것은 전체 종목의 2천여 개의 종목의 평균이라는 거죠. 예, 그 평균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수익률은 수익이 되든 손실이 되든 그 편차는 아무래도 적을 겁니다. 평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올라가든 빠지든 이거를 위해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것이 일단 통념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트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어떤 특정 섹터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분석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시총의 비중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이 배분을 하는 게 관리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이 패시브 펀드를 관리한다 하면은 그냥 제가 볼 때는 펀드 매니저라기보다는 그냥 관리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액티브 펀드가 있죠. 이 말 그대로 액티브하게 움직인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절대 펀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종합주가 지수하고 관계없이 지수가 빠지더라도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정신으로. 지수가 올라가면은 더 벌어야 돼.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액티브 펀드고 절대 펀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에서는 약간 패시브 펀드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될 만한 섹터에다가 뭐 이렇게 뭔가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될 만한 섹터라고 하더라도 그게 한두 개에다가 몰빵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액티브 펀드라도 그거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패시브 펀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산을 이렇게 섹터별로 시켜가지고 한다든지, 예,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공모펀드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펀드에 가입한다 이런 개념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는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고 그거는 그냥 펀드에다가 가입을 하든지 그 펀드에 돈을 맡겨서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거보다는 그냥 ETF를 사면 됩니다. ETF. 지수 ETF를 하든 어떤 섹터별 ETF를 하든 ETF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공모펀드에 돈을 맡기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액티브 펀드에다가 돈을 맡기겠다면은 뭐 그거는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잘하는 어떤 펀드 매니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분한테 자금을 맡겨서 운영을 부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펀드에 가입한다면은 그냥 액티브 펀드 쪽에 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 봅니다. 이게 맞는 거고요. 지금 뭐 이 공모 펀드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이제 패시브 펀드는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과거에 ETF가 활성화되지 못했을 때는 또 이게 또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는 ETF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식을 한다 했을 때 우리 방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을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합니다. 이때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한 5개 정도 섹터에 5개 정도의 섹터에 나누어서 물론 비중은 각각 다릅니다. 1, 2, 3 이렇게 비중은 좀 달리 해서 종목마다 이렇게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트레이딩을 할 쪽을 또 이렇게 편입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종목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안에 이 현금이라는 이 종목도 우리는 현금 비중이랄까요? 항상 고려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장이 어떤 일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장이라면은 현금 비중을 쭉 줄이고요. 현금을 숏을 치고 주식을 롱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고 주가가 만약에 빠질 거로 보인다면은 빠지고 있다면은 현금 비중을 롱 치고 높이고 주식을 좀 들고 비중을 좀 줄이는 숏을 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처럼 뭐랄까요? 박스장이라고 판단된다면은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일정하게 가져가서 단기 트레이딩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전략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 장에 따라서, 장 전망에 따라서 그 전략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트 구성할 때 흔히들 포트를 한다면 종목의 어떤 포트 분산, 종목의 분산을 우선 생각하죠. 맞습니다. 이게 종목의 분산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하고 이것만 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종목의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지만은 기간의 가격, 우선 가격이라 그럴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목이 약간 또 가격의 포트폴리오도 생각해야 돼요. 이건 뭔 말이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의 포트폴리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언뜻 말씀드렸던 현금, 주식과 현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는 이것도 항상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종목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거는 너무 협소한 의미의 포트폴리오다. 저는 그래 봅니다. 당연히 우선 종목을 보면요. 근데 흔히들 이제 가만히 보면 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하고 이제 가져오는 걸 보면은 가져오는 거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그건 몰빵입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우리은행을 사고 우리은행도 사고 기업은행도 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도 사고 하나은행도 사고 KB은행도 사고 뭐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럼 이 종목 수가 한 10개쯤 되겠죠. 10개쯤 되겠죠. 좀 저거는 그 포트폴리오입니까? 아니거든요. 종목 수만 늘어놓은 겁니다. 종목 수만 한 10가지 이렇게 쭉 늘어놓고 나는 이제 분산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종목 수만 많다고 그래서 그게 분산이 아니에요. 아까 포트폴리오란 것은 위험 분산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어떤 위험에 지금 노출되니까 이 위험 중에서 우리가 비체계적인 위험에 대해서 분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은행주예요. 은행주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 이분은 종목은 한 10개 정도 종목은 되지만 은행주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종목이나 똑같은 겁니다. 즉 은행주가 은행 섹터가 올라가면 크게 이익을 봅니다. 크게 이익을 봅니다. 거꾸로 은행주가 빠지면 특히 다른 종목은 많이 이제 시장은 좋고 올라가는데 은행주만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 되면은 상당한 어떤 뭐랄까요 심리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구자도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 투자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심리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옆 동네는 열심히 가는데 내 것만 떨어지는 겁니다. 같이 떨어지면은 또 조금 나아요. 그런가 배 하고 넘어갈 수 있고 지금 그래서 시장이 무너진다. 체계적인 위험이 와서 같이 무너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다 이제 인정할 수가 있는 대목이고 인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시장은 상당히 좋은데 내 종목들만 내 계좌만 왜 이럴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나는 10개 종목에 나눴는데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극단적인 예고 자 우리은행 하나 사고요. 우리은행 하나 사고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 증권 하나 사고 미래에셋 증권 하나 사고 뭐 보험의 뭐 어떤 뭐 뭐랄까요 뭐 보험 주식 하나 뭐 샀습니다. 뭐 현대해상보험을 샀다. 이것도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이는 그냥 금융주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융주입니다. 이거는. 종목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은행주 하나 어쨌든 예, 금융주 ETF를 사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죠. 금융주 한 섹터 ETF를 사는 거하고 저거는 똑같은 겁니다. 저걸 우리는 포트폴리오로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또 이런 거는 있겠죠. 뭐 KT를 사고 또 뭐가 있을까요? KTNG, KTNG 하나를 사고 그래서 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이게 무슨 말을 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주 안정된 거, 그죠? 움직임이 안정된 거, 배당 성향이 높고 안정된 주식을 쫙 한 10종목을 이렇게 쭉 샀다 합시다. 이것도 포트폴리오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한 섹터에 들어간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됩니다. 이래 되면은 성장주 테마가 성장주 장에 와가지고 성장주만 쫙 올라가면요 이쪽은 그대로 손 빨고 있어야 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빠지든지 손 빨고 있든지. 그러니까 왜 이러냐 나는 분산을 그래도 통신주도 사고 음식료도 사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다 다른 섹터인데 왜 내구자는 시장을 못 쫓아가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런 포트는요, 또 강점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시장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아주 폭락에 들어가도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은 이쪽은 손해가 거의 없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 나는 천재야. 나는 역시 내 포트폴리오는 대단해. 그 착각입니다. 그 뭐냐면은 그 시장은 그때 그때마다 국면마다 유행이 있고 인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국면에서는 내 포트가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고 어떤 국면에서는 내 포트가 상당히 고생을 할 수가 있고 이래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시장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 포트폴리오의 그 부분에서 이제 참 결정이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실력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또 어떤 이제 포트는 아주 성장주 쪽으로만 쫙 깝니다. AI 집어넣고 로봇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로봇 집어넣고 뭐 예를 뭐 메타버스 집어넣고 2차 배터리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성장 테마라는 요 동네 요런 종목들만 다 하면 이것도 포트폴리오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성장 테마에 몰빵 들어간 겁니다. 그 되면은 시장이 이 성장주 테마로 가면 이거 대박이 납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슬로우해지든지 옆으로 기든지 하면은 이쪽은 또 수익률이 뚝 떨어지든지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포트가 되는 겁니다. 저것도 포트폴리오 아닙니다. 즉 종목의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뭐냐? 성격이 다른 걸로 어떤 크기나 그 규모, 시총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목의 특성 자체가 서로 좀 다른 것들로 관계없는 것들로 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종목의 포트폴리오가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섹터의 대장주들을 다 하고 싶은데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물론 자금이 아주 크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각 섹터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설주 지금 건설주를 쳐다보지 않고 있지만은 건설주도 해외 건설 좀 봐야 됩니다. 잘 갑니다. 어쨌든 건설주에 내가 제일 좋아 보이는 주식을 심히 공부해서 하나 딱 집어넣고 또 반도체에도 하나 또 집어넣고 아까 말씀한 은행주도 하나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똘똘한 놈 하나씩 집어넣고 어떤 포트를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훌륭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좀 자금력이 크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렇게 자금이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넣기에는 어렵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포트 안에서 우리는 한 5개 정도로 지금 구성을 해놓고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거는 올라가고 5개 중에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거는 뭐 옆으로 기고 어떤 거는 좀 빠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됐었을 때 전체적으로 막 어떨까요? 뭐 약간의 우상향 이렇게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은 이게 훌륭한 포트폴리오라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훌륭한 포트폴리오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섹터가 우리 올해 들어서 2차 전지 섹터죠. 2차 전지 섹터에서 예를 들어서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또 뭐 알박, 동박,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 뭐 부품,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한 10종목이 들어갔다 합시다. 이거 포트폴리오 아닙니다. 이거 포트폴리오가 아니고요. 그냥 2차 전지에 몰빵 들어간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양극재 우리 그 배터리 아저씨께서 다른 거는 하지 말고 양극재만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양극재만 봐라. 그 양극재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리, BM, 포스코 퓨처 M, 코스모 신소재, 뭐 LNF 뭐 이렇게 이제 양극재 한 5개 종목 또 LG화학 그것도 넣고 그런 것들만 해서 이제 종목을 한 대여섯 개 딱 집어넣고 이제 하는 것도 포트폴리오 아닙니다. 그건 몰빵입니다. 그것도 2차 전지의 몰빵 또 아니고 2차 전지 안에 있는 양극재 몰빵입니다. 종목만 늘어놓는다 그래서 그게 포트폴리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나는 몰빵 투자자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몰빵 들어갔으니까 몰빵할 수 있죠. 내가 승부를 빨리 보기 위해서 화끈하게 보기 위해서 또 내가 그 섹터에 엄청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니까 몰빵 하겠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알고 투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나는 한 섹터에 한 종목에 몰빵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하면 돼요. 몰빵 들어갔으니까 먹어도 크게 먹겠다. 깨져도 크게 깨질 각오가 돼 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트폴리오란 것은 위험 분산이 근본적인 목적이라 그랬죠. 그럼 그거는 포트폴리오를 내가 구성했다 이 말하면 안 되고요. 내가 포트를 내가 구성했다 그거는 다 스스로 그냥 속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한 섹터에 한쪽에다가 몰빵 들어가서 나는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과실도 좋은 과실 열매도 거기서 크게 먹어야 되고 또 깨지면은 각오도 크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포트폴리오의 근본 정신에 이거는 위배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시라 이 뜻입니다. 요즘 하도 이제 배터리 종목에 몰빵이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지금 하니까 그건 아니다는 거죠. 분명히 알고 하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각자 투자자들한테 다 달려 있으니까요. 먹어도 크게 먹는 거니까 맞습니다. 몰빵 들어가면 크게 먹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알고 가야 되고 이 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는 투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포트폴리오에는 가격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종목의 포트폴리오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가격의 포트폴리오가 뭐냐면은 가격을 분산하는 거죠. 내가 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바로 오늘 들어가고 내일 또 들어간다. 오늘 50%, 내일 50%. 이건 가격 분산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가격입니다. 가격이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하고 한 1%, 2%, 3%, 5% 떨어지면 산다. 이거는 거의 같은 가격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격도 분산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한번 사고 한 10% 정도 최소한 10% 정도 내지 15% 정도 만약에 떨어지면 산다. 아니면 여기서 더 올라도 사도 돼요.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물타기를 그러니까 에버리징을 하든 불타기를 하든 피라미딩을 하든 에버리징이든 피라미드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떨어져서 살거나 올라서 사거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가격이 현재 처음 투입된 가격하고 벌어졌을 때 하는 것이 그게 가격의 분산입니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1% 2% 떨어지면 그냥 떨어졌다고 사고 하는 거는 그 가격 분산이 아니고 한 방에 다 들어간 겁니다. 몰빵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에 또 포트폴리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이거는 기간이 분산이 안 된 겁니다. 주식이란 것은 시간이 함수입니다. 시간이 함수입니다. 시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서 한 달 텀 내지 2, 3주 텀을 두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을 흘려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판단해서 추가 투자를 하든 하는 포트를 좀 더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가요. 기간도 중요한 거죠. 왜? 가격이 한 방에 요즘 30%의 어떤 지금 폭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가격 분산은 내가 샀는데 30% 떨어져서 땡큐 하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러면 가격 분산은 훌륭합니다. 많은 하루 만에 이 변화는 요 변화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충분히 좀 늘려서 분할로 들어가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의 포트폴리오, 가격의 포트폴리오, 기간의 포트폴리오를 항상 생각하시면 해야 되고 끝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요 현금 비중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하면서 100% 주식으로 다 들어가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거는 포트폴리오 이것도 아닙니다. 현금도 하나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고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 지금 변동성 박스장에서는 더더군다나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하면서 적재적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됩니다. 예,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공모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말이죠. 그분들이야 90%, 95% 가득 주식을 사놓아야 되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돈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들은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장 강할 때는 현금 비중을 극도로 줄이고 장이 조금 안 된다 싶으면 현금 비중을 극도로 높이고 이 비중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이 현금 비중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의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포트폴리오의 ABC를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오늘 한 30분 동안 포트폴리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몰빵 투자를 하면서 자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크게 낭패를 볼 때가 있다. 분명히 볼 가능성이 크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